내년 총선의 전투전이다 이렇게 불렸고 굉장히 이제 여야가 맞붙었는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드디어 끝났고요. 민주당이 17%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국민의힘에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많은 곳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거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참패를 한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 좀 윤석열 싫어라는 민심이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만큼 이번에 민주당에서 표를 얻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의 명분이 없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뭐 너그럽게 생각을 하더라도 본인이 대법원 판결 받아가지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본인이 사면복권 받아가지고 또 나와? 말이 안 되지. 나가겠다고 한 사람도 염치 없고 그런 사람을 공천한 당도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고 그런 사람을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공천해 주라는 사인을 준 대통령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죠. 국민적 심판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맞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선거였고 그 결과도 그렇게 도발을 하니까 말 그대로 와우 전문 용어로 광역 어그로를 시전한다 그러는데 이제 아주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도발해서 내가 낸데 하고 이제 막 화를 나게 만드니까 강서 구민들이 그래 그럼 내 심판해 줄게라고 투표한 선거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딱 하나만 근거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에 투표율이 이상하게 높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다른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토요일이 높은 건 금요일에 일을 해야 되고 어제 투표 당일인 수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와서 투표를 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 투표함만 놓고 보면 진교훈 후보가 65.5%, 그다음에 김태우 후보가 30.5%,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벌어져서 그게 결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지만 구전을 많이 퍼뜨렸을 거 아닙니까? 1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언을 한 18%포인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거의 적중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거에 근거한 거냐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강서 가불병에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죠. 근데 그거를 득표율을 다 이제 합쳐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7.87% 정도 차이가 나게 이겼으니 아마 그때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번에도 이렇게 예견한 게 딱 들어맞은 건데 사실 이 예견 애초부터 뭐 그렇게 예견하셨어요? 비슷하게 좀 생각하셨어요? 저는 15% 내외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우와 선거 예측 잘하네 하면서 되게 지금 각광받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일 또 김성애 소장님 나가신 한판 승부에서 특별히 또 게스트로 초청했더라고요. 아, 이준석 전 대표를? 그 이준석 대표는 저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게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강서구 편을 찍으면서 제가 먼저 자 우리 예측하자. 그 밥사기 예측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상을 딱 펼쳐 놓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인정받는 거에 5할은 저의 공헌이다라고 먼저 제가 좀 생색내기를 좀 하고 그래서 내일 김준일 대표가 자기가 좀 오차 범위가 제일 넓거든요. 내일 저녁을 사기로 했어요. 아, 뭐라고 하셨어요, 김준일 대표는? 처음에 8% 차이로 민주당이 이긴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0% 차이로 이긴다고 그냥 중간에 바꿨는데 오차 범위가 이준석 대표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저 김준일 대표라서 그때 14.7%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마친 거는 그 친구는 항상 데이터를 중시하더라고요. 항상 분석을 해. 그걸 못 당해요, 사실은. 감도 있고 당대표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분위기를 딱 보면은 야, 어느 정도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그 감에다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감이나 실력은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최고가 아니냐. 저는 인정은 하고 싶습니다. 최고다 인정하셨는데 김 작가님 좀 어디서 예견하거나 이런 수치가 있으셨어요? 전 15%. 아, 두 분이 비슷하게. 15%라고 작가에게 말하고. 그래서 대본에 15% 적혀 있어요. 근데 나는
나가서 방송에서 못한다. 건방져 보이기 때문에 네.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15% 이긴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입장에서 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작가에게만 말을 했는데 작가가 네. 또 고맙게 대본에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 전에 맞춘 것은 이제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1대 총선 의석도 지역구 4석 틀리고 다 맞췄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하여튼 뭐 그 중요한 얘기는 근데 아니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남의 선거나 아니면 정치판에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그거 잘해야지. 본인 거를 못해. 그거 안 돼. 이준석 대표 예측은 과학적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건 레토릭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지금 레토릭은 뭐냐 하면 네. 가자 내가 했을 대로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대남들을 끌어 모아서 네. 이걸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21년 이겼죠. 네. 22년 대선 이겼죠. 그리고 네. 지방선거까지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팽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무슨 얘기를 정리하면 옛날에 다 이기는 선거인데 지금 완전히 과거로 돌아갔다. 네. 그래서 그 사전 포석으로 18%를 깔아놓은 거였죠. 그걸 말했을 때는 그렇게 표차를 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자 18% 나던 거를 내가 3번 이겼어.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실력으로는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포석을 깔았는데 내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 이미 그런데 이게 수치까지 맞아 버리면서 네. 완전히 딱 레토릭이 굳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부터는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네. 야 이준석이 있어야 이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그런 효과를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땐 저는 이 포석은 천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내부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도부에 한 18% 정도 차이로 질 것 같다고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고 그렇게 네.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선거판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좀 예측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방송에서 여의도 연구원도 초반에 15%포인트 정도 벌어질 걸로 봤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걸로 봐선 네. 뭐 그런 정도는 다들 생각을 했던 거긴 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선거는 중간에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에서 진교훈 같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뭐라도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선거를 치렀고 네.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선거를 치렀고 네. 국민의힘 막 왁자지껄 막 당연마다 30명씩 동원하라고 지령이 내려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선거를 망치지 않았나. 오히려 김태호 후보가 뭐 40억 원 뭐 애교로 봐달라 이런 발언하면서 조금 악수를 두긴 했죠. 선거야 국민의힘에서 다 치러졌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했다가 이제 그 기각당하고 그다음에 신원식, 네. 뭐 김행, 청문회, 네. 유인준 청문회 네. 이런 데서 선거 다 치러준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어요. 국민의힘 골수 지지자가 아니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총체적으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여권에 계신 분들이 그 진교훈 후보 선거운동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내가 한심스러운 거 뭐냐면 이제 와가지고 네. 김행 지명 철회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오늘 했죠. 몰랐나? 김행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 끼칠 거라고 몰랐나? 알았겠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청문회 장소에서 김행 보호하고 옹호하고 잘못 없다고 토끼는데 네. 먼저 이끌고 나가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김행 탓이라고 자기네들은 잘못 없다고 이거 큰일 났어요 국민의힘. 그래서 지금 김행 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그 단계를 봤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해달라거나 지명 처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대통령실이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퇴가 나온 걸로 약간 그 절차로 봐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관계자랑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침에. 뭐라고요? 김행은 좀 자진 사퇴로? 지명 철회 형식에 할 것 같다. 근데 지명 처리로? 네. 그 형식을 네. 청문회 보고서 재요청을 안 하는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냈고 형식적으로 당에서 건의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이 안 커요. 그거를 이렇게 대통령이 결정 안 했는데 네. 각하 김행 장관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건의할 그런 강 큰 사람 없어요.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네. 좀
이미 그렇게 돌아선 것 같으니까. 모양새를 맞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사실 대통령실이 뭐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를 이제 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분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퇴를 시킬 거였으면 사전 투표가 있기 전에 시켰어야겠죠. 정상적인 정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아니 어제 오늘 무슨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바꾼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겨레 신문이 계속 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워낙 하자가 많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는 현행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네. 의미에서는. 네. 주식 파킹부터 시작해서 5만 개 다 나왔는데 저거를 지방선거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했던 그 이면에는 대통령실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믿음과 신앙이, 희망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까운 어떤 네. 신앙적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깨지고 나면 정상적이면 그런 판세 분석을 했던 참모들을 날려야 되는데 네. 날리면 바이든이니까 못 날리겠죠.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10% 네. 내외 아니면 한 자리 숫자로 지면 네. 임명을 강행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가 되거나 확인된 건 아니고 제 느낌인데 네. 근데 이제 워낙 15%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야 이거 민심이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참모들이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 거꾸로 보면 김행 후보자를 만약에 사전투표 전에 예를 들어서 지명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좀 선거 결과가 약간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15나 10이나 큰 의미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 철화했다고 해서 뭐 한 2, 3%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17이라는 숫자를 되게 쉽게 보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차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장깨비님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 김행 장관 후보자를 미리 사퇴시켰으면 네. 제가 아마 쪽집게 선거 예측자로 15%포인트가 됐을 것이다. 저 방송 나갔을 때 14.7, 15% 내외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이 김행 장관이 강서 주민들 한 2, 3%는 더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투표장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아 진짜 내가 알겠습니다. 선거에 예측의 신호로 딱 뜰 수 있었는데. 자,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총리 해임해라. 어쨌든 이제 정부가 심판을 받았으니 총리 해임하고 법무부 장관 파면하고 부적격 인사들 인사 철회해라. 지명 철회 이런 것들 요구했는데 사실 이런 게 먹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하겠죠, 당연히. 총리 뭐 이제 해임하면은 인사청문회 뭐 민주당한테 굽실굽실 돼야 되는데 네. 안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전국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이런 장관들, 국무총리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요거는 과한 것 같아요. 요구 자체가? 저는 국무총리나 네. 법무장관이나 그만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점이 좀 너무 좀 빠르고 급해 보여요. 네.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또 대법원장 또 그냥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목 잡는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힘자랑하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네. 알겠습니다. 조금 과도한 요구일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서 논의하고 협치하자,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당내 메시지도 던지고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긴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냉탕과 온탕 사이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는 말을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대표하고 원내대표 간에 서로 조율해서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 타협은 그 중간 어디선가 볼 테고 타협을 보려면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시작해야죠. 이건 제가 야당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두환 같은 사람들도 이 정도 됐으면 야당하고는 대화를 했거든요. 네.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 민생이 걱정되는데 그러면 혹시 민주당에서는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제스처 아니면 민생 때문에 그런데 요런 법들은 좀 꼭 좀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서 이야기하는 모양을 취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변했네 이러면서 민심이 확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품넓게 계속 제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자들은 아니고 듣지도 않는 얘기 뭐 저렇게 하냐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도 하던데요. 네. 저는 정치인이라면 특히나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환호하는 일에 취하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바닥 민심이 안 좋은데 김태우 후보를 서울에서 40% 가까이 찍네? 와, 아직도 그렇게 지지하는구나. 거기에 놀라셨군요. 예, 오히려? 저는 거기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양당의 지지층은 확고한 것 같아요. 한 40% 정도. 네. 그러니까 나머지 20% 중도층, 지지정당 없음, 무당층 이렇게 선거 때마다 어디가 더 나쁜 놈이지? 나 더 나쁜 놈들 안 찍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은 야 이번에 그냥 기회야 한덕수 잘라버리고 그냥 뭐 좋아 뭐 한동훈도 잘라버려야지 더 강하게 나가 무슨 역풍이 뭐가 있어 이러는데 네. 지지층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약간 이제 정치에 관심이 좀 덜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정치인들은요. 네. 그 사람들의 민심 동향을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환호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취하면은 큰일 납니다. 취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 그래서 망했고요. 네. 윤석열 정권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39%라는 지지율 뭐 어떤 분들에게 놀라움일 거고 뭐 이럴 텐데 그걸 잘 보면 대통령실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앙일보 보도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다라고 말하는 층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40에서 45%가 나온다고 환호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도층이 없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56%거든요. 둘을 합치면 그 95, 6, 7%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중도층이 완전히 없는 대결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만큼이 나온 건 투표율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총선에 가면 20% 투표율이 더 붙어요. 네. 근데 이 더 붙는 20%는 온전히 중도층인 겁니다. 그렇죠. 이 중도층이 나와서 누구한테 투표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건데 지금 해석하는 마냥으로 대통령실이 적극 지지층에서 45가 지지하니까 우리는 총선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쓴 사람을 저는 지금 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안 내치겠죠. 뭐. 근데 이번 그 각 당의 득표율을 보면은요. 네.